5억 아끼려다 50억을 날렸다. 연예계 관계자들이 박나래 사태를 바라보며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논란이 시작됐을 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계속됐고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주사 이모 논란, 그리고 거짓 합의 발표까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말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곁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 안녕하세요, 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박나래가 어떻게 사초한 위기로 100억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에게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박나래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변의 조언을 구하며 언급한 액수는 5억 원이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박나래의 2023년 매출은 50억 원입니다. 여기서 박나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5억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박나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요구를 협박에 가까운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합리적으로 협상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요? 첫 번째,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에 알렸습니다. 두 번째,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논란이 터졌습니다. 비면허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심지어 항정신성 약물 처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실추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 의혹입니다. 세 번째, 거짓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합의도 안 됐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치명타였다고 평가합니다. 한 관계자는 말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게 상대방 동의 없는 합의 공표입니다. 이걸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나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업계에서는 최소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첫째, 광고 계약 해지입니다. 박나래는 여러 브랜드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방송 출연료 손실입니다. 레귤러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새로운 출연 제한이 끊깁니다. 셋째, 유튜브 및 개인 사업 타격입니다. 구독자 이탈, 광고 수익 감소, 개인 브랜드 가치 하락.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향후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미래소득 상실분입니다. 만약 이대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벌었을 수십억, 수백억의 수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억 매출 올리는 스타가 5억 아끼려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이죠. 많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와 홍보 전문가가 없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나래 사건은 사실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게 더 큽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곁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진 않았을 겁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박나래가 저지른 실수는 명확합니다. 첫째, 초기 대응 실패. 전 매니저들과의 협상을 공개 갈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법적 리스크 과소평가. 주사 이모 논란이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범죄 의혹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거짓 합의 발표. 상대방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넷째, 활동 중단 타이밍. 너무 늦게 나왔고 진정성도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문가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애초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예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니저, 변호사, 홍보 전문가, 위기관리팀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박나래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나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과거 연예인들의 복귀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둘째, 법적 문제 해결. 유죄 판결이 나오면 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시간.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활동, 봉사, 기부 등으로 이미지 회복을 시도합니다. 박나래의 경우 가장 큰 장애물은 법적 문제입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향정신성 약물 불법 사용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법적 문제를 피한다 해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나래를 기용할 방송사는 없을 겁니다. 광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은 완전히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잃지 마세요. 5억이 아깝다고 버티다가 100억 이상을 잃었습니다. 협상 가능한 순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세요.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공인이라면 변호사, 홍보 전문가, 위기관리팀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넷째,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합의나 해결을 거짓으로 발표하는 건 최악입니다. 들통나면 신뢰를 완전히 잃습니다. 다섯째, 법정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검토를 먼저 하세요.
5억 원 아끼려다 50억 원은 날렸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박나래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위기관리 실패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과연 박나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라인 뉴스는 이 사건의 후속 전개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인 뉴스였습니다.